2017년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레고사의 매출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스마트폰, 유튜브 등의 보급이 널리 확산되면서 생긴 위기였는데 2000년대 초반 비디오 게임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했죠. 다행히 2000년대 초반과 달리 레고사는 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고 아이디어스 확대와 성인 취향의 고퀄리티 제품 출시 등의 대응으로 위기를 무난히 넘겼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그 수혜를 크게 보기도 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라쿠다와 사자성처럼 레고사의 혁신적인 도전이자 성인과 아이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들도 탄생했습니다. 반면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고시티입니다. 2020년에 아이디어스 같은 테마에서는 바라쿠다처럼 극단적으로 성인을 겨냥한 제품을 냈다면 시티에서는 반대로 아이들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그중 헬리콥터가 포함된 제품들은 갈리도어급 충격이었죠. 이 얘기는 조립식이 아니라 그냥 날릴 수 있게 만들어진 완성품이었는데 문제는 제대로 날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찰 트럭은 5만 원대 가격인데도 피스 수가 31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헬기 하나 더 들어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구성도 전반적으로 부실해졌습니다. 레고 시티 종합 세트처럼 여겨지던 도심 광장 테마는 2020년에 출시되자마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부실한 건 취향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매번 거급으로 평가받던 트램을 노란색 통짜 부품으로 대충 마무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앞부분은 바로 전에 여객기차에 쓰던 부품을 그대로 재활용했는데 지금 봐도 성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지만 2020년대 이후 시티 제품들은 특히 건물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 경찰서와 2020년 경찰서를 비교해보면 아직도 화가 날 정도죠. 뒷부분이 뚫린 구조는 놀이성을 위한 설계라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제품들은 순수하게 디자인 자체가 별로이고 조립도 성의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이 아쉽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티 기차역들을 보면 특정 색을 중심으로 통해가 밉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7997은 노란색, 7937은 빨강 하양, 60050은 탄색처럼 말이죠. 반면 60335 같은 경우는 중심색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록달록합니다. 라임색, 청록색 같은 색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더 장난감스럽고 난잡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 대상 제품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많은 성인 팬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구성도 불호 요소입니다. 옛날 다운타운이나 작년에 나온 시티타워가 대표적인데 하나의 건물에 너무 많은 테마를 넣다 보니 색도 통일되지 않고 정신이 없습니다. 놀이성은 좋지만 가격은 전혀 아이들용이 아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처럼 차량 위주 구성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온 공항 제품도 저렴하진 않지만 피스수와 구성을 고려하면 납득 가능한 가격입니다. 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티 건물들은 피스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도로판 때문인데 따로 판매하는 부품을 굳이 끼워 넣으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건물 제품에만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 나온 쓰레기차는 2012년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재탕하면서 판 부품 하나 추가해 5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쓰레기차가 다시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너무했던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도 요새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 장난은 안 칩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202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는데요. 2010년대 황금기 시절에는 제품을 안 사는 이유가 단순히 테마 취향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테마가 마음에 들어도 단점이 많아서 망설이게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놀이성에 집중하다 보니 표정이 2개인 피규어가 늘었고 소품도 풍부해졌습니다. 해변 세트처럼 본체는 아쉬워도 거북이나 아이스크림 판매대 같은 소품은 꽤 괜찮았죠. 암흑기라고는 하지만 괜찮은 제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에 나온 연두색 기차는 지금까지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통짜 부품이 아닌 브릭으로 앞부분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 조립 재미가 뛰어났습니다. 또 예전에는 한 해에 하나의 테마만 집중적으로 나오곤 했지만 202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테마가 동시에 출시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올해 제품들을 조립하면서 느낀 점은 2020에서 2023년에 혼란스럽던 시기를 지나 2024년부터 점점 방향을 잡더니 이제는 확실히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스티커 대신 프린팅이 늘었고 트럭은 기본 2인승이며 전반적인 퀄리티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올해 초반에 나온 공항 세트는 2010년대에 황금기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공간만 있었다면 바로 전시했을 정도로요. 또 2024년부터는 조립 재미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통짜 부품 대신 적절한 크기의 브릭을 쌓아 만드는 방식이 많아져서 오히려 옛날 황금기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조립 기법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 레고 시티에 대한 불만을 정리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품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마치 2010년대에 황금기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더군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차라리 이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기꺼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올해 시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립하면서 20년대 초반 레고 시티들에 대한 불만이 갑자기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만들어줬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푸바!